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일러에 의한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실제 예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학기 수치 해석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오일러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오일러의 방법은 자, 미분방정식이 주어진다. 미분방정식이 주어지고 초기치가 주어질 경우에 미분방정식과 초기치가 주어지면은 이것을 이산시간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이산시간 방정식 바꾸어서 이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영역에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해 y 값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오일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분방정식 그러면은 미분방정식을 연속시간 영역에서 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속시간 영역에서 미분방정식을 뭐 역변환을 한다든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또 역변환을 통해서 가지고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는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의 컴퓨터를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해는 어떤 수치로 주어집니다. 뉴메리컬입니다. 뉴메리컬 어널리시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y인데 y가 어떤 그 연속 시간 영역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로 주어진다. 여기서는 수치 해석이기 때문에yn의 값들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일러의 방법이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로 그 회로 이론에서 보이는 이제 어떤 그 회로입니다. 회로를 한번 들고 왔고 이것을 이제 키르호프 전압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전압 방정식을 쓰면은 VS는 LDT분의 DI 플러스 VC가 식이 하나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전류 방정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I는 CDT분의 DVC 플러스 R분의 VC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CDT분의 DVC는 I 마이너스 R분의 VC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그 정리를 해보면은 키르호프 전압 방정식과 키르호프 전류 방정식으로 얻어진 이것을 상태 방정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태 방정식을 쓰면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 인덕터의 초기값과 커패시터의 초기값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값이 커패시터의 초기값, 전압의 초기값이 이제 10V로 주어져 있고 요 인덕터의 전류의 초기값이 1A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주어져 있고 또 1차 미분 방정식이 두 개로 나오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푸는가?
우리가 디스크리트 이퀘이션으로 먼저 구해야 됩니다. 디스크리트 방정식은 ym 플러스 1은 ym 플러스 h 곱하기 요 값 미분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죠. h 곱하기 h는 이제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어떤 출력의 타임 인터벌이 바로 h가 됩니다. h.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는 전류를 우리가 미분이기 때문에 전류 in 플러스 1은 in 플러스 h 곱하기, 자, 바로 이 부분이 h 곱하기 여기로 들어가죠. h 곱하기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VCN 플러스 1분의 1 VS 이래야 됩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 식을 또 디스크리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VCN 플러스 1은 VCN 플러스 H 곱하기 요 미분값 C분의 1 IN 마이너스 RC분의 1 VCN 여기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이산시간 방정식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에서 n이 0부터 1, 2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i0는 주어져 있습니다. i0, i1, i2, i3, 뭐 i4 이렇게 쭉 전류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요 전압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이제 요 회로에 주어진 L 값과 C 값, 그 다음에 R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L 값과 C 값, R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의 값들의 타임 인터벌을 한 1 마이크로세컨드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시간에 보면 0에서 5 마이크로세컨드까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5 마이크로세컨드 그 이후에 대한 것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5 마이크로세컨드까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 값과 C 값, R 값으로 여기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L이 100 마이크로헬리고 C가 100 마이크로페럿, R이 15옴입니다. 자, 저항이 15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임 인터벌은 1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IM 플러스 1은 IM 플러스 H가 1 마이크로세컨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100 마이크로 헬리분의 1 곱하기 VCN 플러스 그 다음 100 마이크로 헬리분의 1 곱하기 VS는 20입니다. 입력 전압 VS는 20V로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여기에 입력 전압이 20V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집어 넣어주면은 이제 VS에 20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IM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6승 분자 분모를 캔슬아웃 되면 마이너스 100분의 1 VCN 플러스 0.2가 됩니다. 여기 IN에 대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을 얻어줬고
VCN에 대한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은 여기다 H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C가 10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래서 100 마이크로페럿 분의 1 곱하기 IN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 마이크로페럿 분의 1 VCN 이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10의 마이너스 6승 캔슬 아웃 되면은 VCN 플러스 1은 VCN 플러스 100분의 1 IN 마이너스, 자 여기는 1000분의 1 VCN 이래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와 전압에 대한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I라는 것은 초기치가 주어져 있죠. I의 초기치 1A로 주어져 있습니다. 1A. 그 다음에 H가 1 마이크로 세컨드이기 때문에 자, 1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어떤 데이터가 아마 구해질 거예요. 이렇게 또 2 마이크로 세컨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어떤 값이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3 마이크로 세컨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데이터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I라는 값, V라는 값, 그것도 수지에서 얻어지는 전류와 전압의 값들은 어떤 연속적인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타임 인터벌 H를 간격을 두고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로 얻어지는 우리 그 전류와 전압의 값들은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림으로 얻어져, 피규어 그림으로 어떤 그래프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프 형태가 된다 이거죠.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 해석으로 민방 형식을 풀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 값이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나온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곳 용도로 맞게끔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 알고자 하는 정보는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디스크리트한 식이 얻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케이. 자, 보통 이제 자, 미분방 정식을 바로 풀면은 연속적인 형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얻어지든지 그래프로 얻어지죠. 그럼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해를 구해 보면은 어떤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우리가 우리 결과를 얻어질 수가 있고 데이터만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전류와 전압에 대한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쭉 해보죠. 이 식을 이용해서 자, 데이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식을 구했기 때문에 옆에 놓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기치가 전류 초기치가 1A고 전압의 초기치가 10V입니다. 여기서 전압의 초기치가 10V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해봅시다. 우선 T=0일 때 이제 초기치가 전류가 1A고 전압이 이제 10V였습니다. 요게. 그다음 또 요 초기치를 가지고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요걸 넣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10 하면은 마이너스 0.1이 되고 플러스 0.2니까 마이너스 0.1 더하기 0.2는 자 요것이 0.1이 되겠죠. 그 다음 100분의 1 곱하기 1 빼기 1000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100분의 1 곱하기 1 빼기 1000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요거 0이 되죠. 요게. 자, 요걸 구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0으로 구해졌죠. 요거는 지금 요 값은 초기 값에서 요 값은 0.1, 요 값은 0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자 H가 1 마이크로세컨드니까 1 마이크로세컨드 후에는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치 더하기 요겁니다. 그러면 초기치 더하기 0.1, 초기치가 1이고 여기 0.1이니까 1.1이 될 거고 다음 단계 VCN 플러스 1은 초기치 더하기 요게 되죠. 초기치 더하기 0이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의 전류는 1.1, 전압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1.1과 10을 또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VCN 1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0.2는 0.1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1.1과 10을 또 요 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IN이 1.1이니까 100분의 1.1. 자, 이것은 1.1 빼기 1000분의 1 곱하기 VCN이 10이죠. 이렇게 하면은 0.011 빼기 0.01이니까 0.001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전류는 1.1 더하기 0.1이니까 1.2가 될 거고 전압은 10 더하기 0.001이니까 10.00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2마이크로세컨드에서 2마이크로초에서 전류는 1.2 전압이 10.001이니까 또 요걸 이용해서 또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은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10.001 더하기 0.2가 됩니다. 그러면 0.0999 이래 됩니다. 0.9999 이래 되고 또 요거는 100분의 1 곱하기 1.2
1.2 빼기 1000분의 1 곱하기 10.001이 됩니다. 빼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0.001999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10) 0.001999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10.001 이렇게 됩니다. 0.2 0.09999 이래 되네요. 자, 그 다음에 in과 요 값이 구해졌기 때문에 또 다음 스텝에서의 또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 스텝의 전류는 1.2 더하기 0.09999니까 1.29999가 될 거고, 또 다음 스텝에서 다음 그 3마이크로세컨드에서의 전압은 10.001 더하기 0.001999가 됩니다. 그러면은 10.003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마이크로세컨드에서 IN과 VCN이 구해졌기 때문에 또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값과 또 전류에 관계되는 요 값을 더해주면 1.299에다가 0.09997을 더해주면은 4마이크로세컨드에서의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2 1.39996 1.39996 이래 되네요. 그 다음 전압은 10.0003에다가 0.00299969를 하면은 자, 요 값이 나오겠네요. 10.003 더하기 10.00599 69인데 10.006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리 공간 때문에 이렇게 줄였는데 사실은 컴퓨터에서는 훨씬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컴퓨터 내에서는 뭐 소수 말에 굉장히 정밀도가 높게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다. 그 다음에 또 4마이크로세컨드에서 이 전류와 전압이 계산되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요 대입을 하면 구해질 거고, 또 여기다 또 대입을 하면은 요 값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얻어진 값과 원래의 상태 값을 더해주면은 또 다음 스텝, 다음 단계에서의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1.49999 이래 됩니다.
그래서 1.4999 이래 됩니다. 전압은 10.006 더하기 0.003 9936을 더하면은 10.01 정도 돼요. 10.01. 그래서 5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전류와 전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봤어요.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자, 전류 데이터를 우리가 자, 여기서 1A입니다. 1A. 자, 1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1.1이 됩니다. 이렇게. 1보다 조금 더 크네요. 자, 2 마이크로 세컨드 1.2가 됩니다. 이렇게. 자, 3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1.29 거의 1.3씩 되네요. 거의 뭐 리니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0.1씩 거의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그럼 전류는 거의 1에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전압은 한번 봅시다. 전압은 자, 초기치가 전압은 10 마이크로 세컨드, 10 마이크로 세컨드. 10볼트, 10볼트. 1 마이크로 세컨드에 거의 더 10볼트입니다. 10볼트. 자, 갈수록 거의 뭐 전압은 일정한 값을 보입니다. 거의 뭐 조금 증가하긴 해요. 증가하는데 거의 증가하는 폭이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아예 같은 값으로 10볼트에서 조금씩 변하죠.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아주 적은 양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 아주 적은, 굉장히 슬로프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커패시터의 전압이고, 반대로 이제 반면에 전류는 1부터 거의 1.5까지 거의 어떤 변화가 좀 크지요. 전류는. 전압은 거의 변화가 없고 전류는 변화가 좀 큰 그러한 데이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은 우리가 회로를 구매 가지고 전류를 측정해 보면은 실제로 내가 굉장히 많이 관찰하는 그런 파형입니다. 전류 같은 경우는 변화가 심하고 커패시터 전압 같은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는 DC의 값을 가지는 그러한 어떤 회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오일러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로 방정식을 세우고, 이 회로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을 우리가 구하고, 구해진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전류와 전압의 데이터를 디스크리트 타임 영역에서, 이산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구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회로의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고, 우리가 구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전류와 전압의 뭐 피크값, 뭐 시료값, 뭐 평균값,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값,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민방 정식을 그대로 풀어서 얻어지는 정보나 이렇게 오일러 방식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얻어진 상태의 어떤 값으로부터 얻는 정보나 거의 같습니다. 같고 어떻게 보면은 계산하기도 좋아요. 디스크리트한 상태로 이렇게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하나의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연 H를 얼마로 잡을 건가 하는 건데, 타임 인터벌을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1 마이크로세크로 이렇게 좀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았는데 실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수치 해석적으로 이 전류와 전압의 우리가 값들을 우리가 구해낼 때는 1 마이크로세컨드보다는 훨씬 짧게 뭐 0.1 마이크로세컨드라든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칼큘레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H를 길게 잡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치 해석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코멘트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현대 사회에는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해서 어떤 과거에 푸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준 것은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어떤 공학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또 경험했던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강의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그 이외에도 내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공학에서 꼭 필요한 것을 위주로 한 학기 동안 다루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마지막 코멘트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